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게 험지로 여겨지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지자들에게 간절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TK 지역의 지지율을 과거 최고치보다 높은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라고 밝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쯤에는 TK 지역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민주당에 집단 입당하거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홍준표 전 시장에게 미국 잘 다녀오시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는 친근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이러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간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두 사람 간의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두 분은 과거에도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지지 선언이 직접적인 교감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약하지만 분명한 지지 여론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험지인 TK 지역에서의 목표 지지율을 상향 조정한 만큼 이번 대선 전체 목표치 역시 과반 득표를 넘어서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걸고 치러지는 선거라며 과반 득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51.6%의 득표율로 승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역시 이번에는 반드시 50%를 넘어서는 지지율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는 후보의 점퍼와 신발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함께 사용된 것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보수 진영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 역시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행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프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사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홍준표 전 시장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병택 교수께서 SNS에 글을 올리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 내부 영입이나 캠프 합류 등은 아직 공식화된 단계는 아니며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들의 합류가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에 계셨던 분들의 지지와 합류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대의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합류하는 분들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현재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어제 후보가 점퍼 안에 방탄조끼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위원장은 후보에 대한 테러 이협 정보가 당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어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는 후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후보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시 악수 자제, 경찰 경호 강화, 연단 방탄 설비 검토 등 다각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실제로 후보를 대상으로 한 테러 시도가 있었던 만큼 당 차원에서 후보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선대위와 더불어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독특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위원장은
기존의 대규모 유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골목골목을 직접 찾아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지율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 한준호 위원장은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긍정적인 시도일 수 있지만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먼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준호 위원장은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더불어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되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선거운동 참여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부적절하며 먼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을 담은 진짜 망언집을 발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후보의 자질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법관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대법원이 명백히 정치 영역에 개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당사자들이 불출석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사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위원장은 대선 공고일 이후에는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사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김 여사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지금까지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불출석 시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강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성 있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절차에 그치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사가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수사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의혹들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이상 신박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